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이마골로기입니다. 일란 쿤데라는 불멸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멋진 신조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마골로기. 최초로 이 멋진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는 누구인가? 톨인가? 나인가? 아무렴은 어떤가? 중요한 것은 서로 명칭이 너무나 다른 여러 현상들을 한 지붕 안에 걸어모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마침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밀란 쿤데라가 만들어낸 이마골로기는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마골로기는 논리적 체계로 생각하지 않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현대인을 사로잡죠. 심장은 핵심 이미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이러한 이미지, 즉 상징에 취약하죠. 그 누구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넓고 푸른 들판을 달려가는 장면과 오해가 깊어졌던 연인이 마침내 오해를 풀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리고 분단된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에 침을 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장면을 향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전 영상에서 말했듯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심장은 성당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달려가는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한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연인 중 한 명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면, 또는 한 국가의 정상이 앞에서는 미소 짓고 뒤에서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는 언제나 현실을 빨아들이고 승리하기 때문이죠. 현실은 너무나도 나약해서 항상 이미지 뒤로 사라져버립니다. 밀란 쿤데라의 불멸 6부 문자반에서 루벤스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학급 친구 등 뒤에 숨어서 선생님의 캐리커처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눈을 들어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자신이 그린 그림과 그녀가 닮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그런데 자신이 선생님으로부터 눈을 거둔 순간에 루벤스는 자신이 그린 캐리커처의 모습이 아니고는 도무지 그 선생님을 상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루벤스는 자신이 그린 캐리커처의 모습이 아니고는 도무지 그를 상상해낼 수가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다. 선생님은 자신의 이미지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이렇듯 이미지는 현실보다 강합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우연찮게 어떤 사진을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다리를 저는 듯 보이고 무릎과 손, 얼굴에는 피가 흥건했죠. 사진에는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피 흘리는 남자 앞에 인권에 관한 격렬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 격렬한 시위 현장 뒤편에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한 남자의 이미지, 그는 위대한 인권 투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A를 만나러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이 장면은 우연찮게 사진작가가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고 그 사진이 전시된 것 뿐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순간 탄생의 행복을 만끽하며 그의 이미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만의 모험을 겪고 자기만의 운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우리는 우리 이미지 뒤에 숨을 수 있고 우리 이미지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으며 우리 이미지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는 이마골로기 권력의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정부가 어떠한 일을 잘 대처하지 못했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잘 대처했다는 이미지가 부여되면 우리는 현실보다 이미지를 믿게 되겠죠. 현실에서 몇백 명이 죽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마골로기 권력은 현실이 아닌 이미지 뒤로 숨을 것이고 대중은 그것에 열광하겠죠. 여기에 어떤 논리적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푸른 들판을 뛰어노는 장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죠. 이렇듯 이미지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내려진 커튼과 같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가 북한에서 자행하는 수많은 인권 탄압과 살인은 미화된 이미지 뒤로 숨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미소 뒤로, 이 이미지 뒤로 살인자 김정은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미지는 현실보다 강하니까요. 이 이미지에 침을 뱉은 사람, 이 이미지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전쟁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커튼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는 다시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 살인자 김정은을 아름다운 이미지 뒤로 숨겨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평화가 도래했다고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의 군인이 두 다리가 잘리고 발목이 잘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현실보다 이미지를 사랑하니까요. 그의 미소 한 번이면 이 모든 흉악한 현실은 그 미소 뒤로 숨어버릴 겁니다. 밀란 쿤데라의 말처럼 김정은이 웃음을 짓는 그 순간 그의 이미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만의 모험을 겪고 자기만의 운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날 것이니까요. 이 세상은 결국 가슴이 머리를 집어삼키고 말 겁니다.
밀란 쿤데라는 불멸 마지막에서 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이 말은 옛날에는 남성상에 따라 만들어진 이 세계가 이제 곧 여성상을 본보기로 삼으리란 걸 의미합니다. 세상은 더 기계적이고 금속성일수록 더 기술적이고 차가워질수록 열기를 필요로 하며 이 열기는 오직 여성만이 제공할 수 있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성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여성의 안내에 우리를 맡겨야 하며 이비 바이블리헤, 즉 영원한 여성이 우리에게 깃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여자는 이미지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미지에 휘둘리는 여자가 로라이고 이미지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여자는 아네스입니다. 로라는 가슴에, 아네스는 머리에 서 있는 거죠. 밀란 쿤데라는 소설 마지막 부에서 폴의 입을 빌려 우울하게 이미지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사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죠. 가슴은 언제나 머리에 대해 승리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밀란 쿤데라가 이 소설 마지막 문단에 적은 차가운 머리를 상징하는 가슴과 대척점에 있는 아네스가 물망초 한 송이를 든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성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아네스는 물망초 한 가지를, 물망초 오직 한 송이를 사고 싶어 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름다움의 마지막 자취로서 그것을 두 눈앞에 간직하고 싶어 했다. 네,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물망초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를 잊지 마세요.